추미애 전 장관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부끄럽다라는 질타에도 불구하고 연일 김건희 씨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수도권에 130만 호. 현 정부를 향한 부동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겨울 되면 마을버스가 못 올라오니까 몇 번 넘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난 봄에 우리 오 시장님이 다시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2년 안에 저 착공이 들어가면은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이재명 후보가 네. 양도세 중과 유예와 중도세 완화가 되거든요. 뭐든지 펴댈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특히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공약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다.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었던 거면 이 정부는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라는 공세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양수 수석대변인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바빴습니까? 네, 바쁩니다. 후보 일정이 많았습니까? 뭐 후보뿐만 아니고 선대위 돌아가는 것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일정을 하면서 130만 원을 공급하겠다. 네. 수도권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냐라며 비판을 했어요. 이거 의도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우리 당 후보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의 공약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니까 전부 다 우리 당 공약이나 우리 정책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지원금, 뭐 기본소득 이런 거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예. 표플리즘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양도세 완화라든지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다 우리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 경선을 갔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드는 정도고요. 그 정도다. 네, 그런데 정치인은요, 그리고 한 정당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곳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런 그 정책 변경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같은 당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당연한데 그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지. 표만 된다고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저는 지금 요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아리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왔다 갔다 말 바꾸기 처신이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얼마 전에 그 윤 후보한테 우리 후보한테 토론회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다 말 바꾸기 계속 하는데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겠냐. 정직하지 못한 후보다. 저런 후보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국민들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고 국민들한테 진실하게 들리겠느냐. 그래서 저는 토론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 길을 우리는 지금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 기존의 정책,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책으로 앞으로 쭉 밀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는데 지금 이양수 의원께서는 민주당과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세금도 강화하고 세금도 세게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도 완화시켜주고 뒤로 물리겠다라고 하니 어떤 게 진짜냐,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야당에서 하는 비판 저희들이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후보는 더한 사과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 뭐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하는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한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건 개선해야 되겠지만 잘못하고 못한 것은 바꾸고 채우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재명표 정책과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1억으로 이미 바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다 잠겨 있습니다. 매물이 출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당에서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공급을 부동산 시장이 소리가 날 정도로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예. 세금 문제라는 이런 등등을 가지고 좀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 공급도 250만 호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책을 바꿨다, 말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어느 말인지, 어느 말이 사실인지, 어느 말이 진실인지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토론회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안 나오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토론회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재명 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일 잘한다, 실적과 성과 많이 냈다, 그 다음에 추진력 좋다, 이런 평가들을 해줍니다. 그런 평가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너무 독한 거 아니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리더십, 더 유연한 알겠습니다. 리더십,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 바꾸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만한 예.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현 드리려고 정부와의 어떤 차별점이지 말을 바꾼 건 아니다라는 말씀, 두 분의 상이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성렬이형 맛집을 연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뉴스인지 함께 보시죠. 식당 열고 게스트를 초대해서 직접 요리해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윤 후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두고 손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개설할 예정이다. 채널명은 윤식당이나 윤주부 맛집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계란말이를 하는 모습에 그 선대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거기서 그런 반응이 터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계란말이를 했는데 후라이팬이 스테인레스 후라이팬을 쓰더라. 그 반응이 좋았던 것, 요거를 좀 계속 착안해서 좀 뭐랄까 강조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리 자체는요,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고 어디서 요리 강습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상당히 시간도 지나야 하고, 요리 하나하나에 어떻게 열을 가하는지, 거기에 소금을 넣는 게 더 맛있는지, 간장을 넣는 게 더 맛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숙련되고 연륜이 없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도 요리 좀 하시잖아요. 저 나물 무침을 잘합니다. 홍나물, 시금치 무침 그런 걸 잘하는데, 그리고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시험 합격 발표할 때까지 한 2-3달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백수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김치 담그면 옆에서 도와주고, 미역국 끓일 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는데, 저도 그 예능 프로그램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륜이 있는 음식에 대한 소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고시 생활 하다 보면 혼자 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요리 실력이 쌓아진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검사, 이거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고, 예. 경호 때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가부장적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칼국수랄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음식에 대한 좀 일각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에 다가가고 여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연설을 한다랄지, 아니 상당히 진정성 없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유튜브 또는 방송 애니에 나가서 요리 김치찌개 한번 잘 끓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